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인, 사상가와 철학자의 여자에 대한 경고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죠. 뭐 석가모니 성경에도 나오고 마호메트, 니체, 공자, 많은 플라톤 이런 많은 분들이 경고를 했어요. 어떤 여자들의 스탑널커, 선지필승, 기생충 마인드, 이기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감정만 중요시하는 여자들의 특징,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여자들의 특징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걸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과거 현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여튼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나아져야죠. 댓글 보겠습니다. 목욕탕을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은 목욕탕인데도 여탕에서는 수건, 치약, 샴푸, 비누를 훔쳐가기에 못 가져가게 끈을 달아놨죠. 남자 목욕탕은 수건, 타월 무제한 사용하게 둡니다 라는 글입니다. 실제 그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2017년도 기사인데, 한 목욕탕에서 여탕에는 수건 2,000원, 남탕에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이게 문구인데, 남자는 해당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수건이 너무 많이 분실이 되어서 한 장에 2,000원씩을 받고 대여합니다. 나갈 때 반품하시면 2,000원을 반납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건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한 프로그램의 방송 화면도 나와요. 저는 여탕을 안 가서 모르죠. 뭐 제 시청자들은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긴 한데, 남탕 같은 경우는 수건을 모아두죠. 보통 그래서 뭐 한 장이나 두 장도 쓰잖아요. 그리고 뭐 터치를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수건 안 훔쳐가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 여탕 같은 경우는 치약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묶여 있나요?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탕 같은 경우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치약 같은 거 묶어두진 않죠. 뭐 비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묶어두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욕탕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훔쳐가니까 이제 수건에다가 훔친 수건 이렇게 이제 그냥 글자를 박아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KBS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탕과 남탕의 차이를 다룬 적이 있대요. 그리고 프로그램 측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여탕에다가 수건 100개를 비치를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일주일 만에 80%가 분실되었답니다. 여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여자들이 뭐 생활력이 강해서 이게 2017년도예요. 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대, 60년대 그럴 때면 내가 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2017년도에도 이렇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 걸로 이야기할 건 아닌 거죠. 양심이 없는 거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남자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떤 여자들의 어떤 이기주의 아닌가. 남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이게 설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여자들의 어떤 이기심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아낀다고 뭐 부자 됩니까? 어? 이거 아낀다고요? 차라리 그냥 배달 음식 한번 안 시켜 먹고 그런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하여튼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 인생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경우의 수로 본다면 좀 적은 것 같고,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날아간 경우는 정말 많죠. 그리고 과거에 뭐 조상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여자 한 명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 리스크도 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관계없지만 결혼하시는 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봐야 되고,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불나에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분 의견이, 남자는 성공하려면 돈 안 쓰는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자, 남자는 돈 쓰고 만나려고 해서 맨날 망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에게 돈 쓰면 은연중에 성을 요구받고 싶은 것처럼, 여자는 돈 쓰는 호구처럼 보이는 순간 남자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뜯어먹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이런 글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맞아요. 사랑하지 않고 조건만 보는 여자들은 돈 안 씁니다. 그냥 예의상 좀 어느 정도는 쓰지만 돈 안 써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 반반, 데이트 비용 반반 이런 거 안 해요. 자, 물론 그것도 속이는 여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성향 경우의 수로 본다면. 과거에 고성재기님도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돈 안 쓰면 못 만나는 여자, 그런 접대부를 피해라. 젊음이 자랑스러우면 가난도 부끄러워 말라. 그리고 이런 돈 써야만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면 10중 8구 된장녀만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옳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자주 하는 가스라이팅에 제발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 좋아하면 쓰는 돈을 안 아까워한다. 여자들이 데이트 비용과 관련돼서 남자들한테 보통 이야기 많이 해요. 이 말, 예, 팩트입니다. 이걸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예, 팩트 맞아요. 그런데 여기 과거에 네이트판에 글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한테도 많이 공감받았는데, 이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 좋아하면 돈을 쓴다. 맞고,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정말 좋아하면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런 주장이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정말 좋아하면 뭐 반반 하든지, 또 남자가 너무 무리하게 가소비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남녀가 사랑할 때 돈 쓰는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때 이 네이트판 글이,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찾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 기사가 나왔던 건데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 커플에는 이런 후기가 잘 안 보이는데 국제 커플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뭐 결혼한 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자주 등장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 여자들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오빠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돈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나 그렇게 비싼 거 안 해줘도 된다고. 명품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남자들의 반응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국 여자들한테 느끼지 못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 좋아하면 쓰는 돈 안 아까워하는 거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 여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본인 돈이 귀한 것처럼 한국 남자들의 돈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진정으로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조건이 아닌 사랑이라면 남자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도록 강요하지 않죠. 백 사달라고 막 가스라이팅 하지 않죠. 주변과 비교하면서 주변의 친구 중에 뭐 남자친구는 뭐 해줬는데 하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한테 그거를 요구하진 않죠. 뭐 이런 걸로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하거나 사귀는 사이라도 강계 씨에 갑자기 기분 나빠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여자들이 증가하는 걸 보고 한국 여자들이 제대로 자폭하는 걸 확신합니다. 방지책으로 강계 씨 녹음 필수라는 자체가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며 한국 여자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꽃뱀도 아니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해요. 무고범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고 이 최근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최근 기사들이야 우리 여자 세력들이 이런 거를 철저하게 막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고범죄 세계 1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무고신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한국과 일본의 범죄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무고가 3,690건, 일본은 37건밖에 안 됩니다. 100배 차이예요. 물론 이 무고와 관련되어서 무조건 여자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무고를 많이 해요. 케이스를 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지금 보면 최근에 뭐 여러분들 검색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무고가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다? 대표적인 요쪽 카페인 여성시대에는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이드 글들이 조회수도 높고 댓글 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자들이 많이 참조하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지금 자폭하는 거죠. 일부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남성 혐오주의자들이 평범한 여자들을 연애도 하기 힘들게, 결혼도 하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다음 카카오에 되게 불만이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카페를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사이트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포털 사이트의 여성시대가 카페로 존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여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카카오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